썰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한때 활발하게 일하며 친구와 함께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출산 및 휴가로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때, 신우와 웃기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글쎄, 신우가 저를 깔보고 무시하다가 호되게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참 좁다 싶기도 하고 마냥 웃기네요. 저한테 한번 된통 당한 후로는 꼬리를 착 내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귀여운 짓도 하고요. 제 신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재미있는 웃음을 선물해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3년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5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동갑이다 보니 제게도 5살 어린 신우였죠. 솔직하게 말하면 신우는 참 싸가지 없는 성격입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싹수가 노란 딱 그게 신우였어요. 처음 남편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신우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딱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돈 많아요? 네? 돈 많냐고요? 난 우리 오빠가 그저 그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 반대거든요. 차가운 걸로 봤을 때 못 사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이에요? 오빠랑 결혼하려면 엄마보다 내 허락이 더 중요하단 거 알아둬요. 엄마는 워낙 착하셔서 그저 자식이 좋다고 하면 허락하실 뿐이거든요. 그런데 난 아니에요. 오빠도 엄마 닮아서 착해 빠졌는데 나라도 정신 차려야죠. 처음 본 신우는 시어머니 저리 가라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착하세요. 인자하고 다정다감하시거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아버님도 차분하시고요. 그래서 더 아리송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신우는 누구를 닮아서 이런 걸까 하고요. 보통 처음 인사하러 온 예비 새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내기인가 아닌 것 같으니 정신 잘 차려서 휘둘리지 말라고 충고해 주더군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인사를 마치고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줬을 때 당돌한 신우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며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놀랐지? 미안해. 동생이 한 말 신경 쓸 거 없어. 하도 부모님이랑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가 버릇이 없어. 당돌하긴 하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 동생이 막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웃기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왜 말 안 했어? 어머님 아버님도 모르시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인사드리러 가면 보통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에 관해 많은 걸 물어보시잖아요. 직업이나 구체적으로 하는 일, 집안 환경, 가족사항 등등. 남편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제 정보를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부모님 모두 제 직업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쯤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왜 남편이 예비 시부모에게 거짓을 말한 건지 의아스러웠습니다. 근데 자기야, 나 회사원 아니잖아. 왜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 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혹시라도 동생이 피곤하게 굴면 어쩌나 싶더라고. 그래서 부모님께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말했어. 나중에 동생 몰래 차차 말씀드릴게. 몰래 말씀드린다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자기도 아까 봤잖아. 보통 내기 아닌 거.
내가 내 동생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자기 힘들게 하고도 남아. 그래서 미리 예방하려는 거야. 사실 저는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20대 후반 무렵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집안의 도움도 있었고 우리끼리 대출 끌어모아서 어렵사리 시작한 회사예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밑바닥에서 시작한 일이라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한몸 불사지르면서 회사를 키워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서로의 삶을 포기하고 죽어라 일에 매달리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이면서 어느새 크게 자리 잡게 되었죠.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상대하면서 서로 첫눈에 반했고 호감을 키우다 결혼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대체 동생이 어떻길래 제 직업까지 숨겨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건 느낌으로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버하는 건 아니냐고 슬쩍 말했더니 남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한테는 그냥 평범한 척 해야 해. 괜히 자기가 회사 대표인 거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빈대붙을걸. 동생 꿈이 돈 많은 백수야. 온통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갈 생각밖에 없다고. 자기 돈 많은 거 알고 나서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조르는 건 기본이고 신우로서 잘 챙기라고 갑질할 거야. 안 봐도 눈에 훤해. 그래서 아까 자기한테 능력 어쩌고 저쩌고 한 거고 돈 많고 능력 좋은 세연이 둬서 본인 편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척해. 그래야 귀찮은 일 안 생기지. 남편은 신우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말해줬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보통 아니더라고요. 완전 속물에 빈대근성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배짱이 근성도 있어서 놀고 먹으며 부자처럼 사는 삶을 동경하더라고요. 그러니 돈 있는 세연이를 얼마나 얻고 싶었겠어요? 그렇게라도 비빌 언덕이 있었으면 했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제 직업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처럼 신우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답니다. 혹시라도 신우 때문에 제가 곤란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뒤로 우린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이 무슨 시어머니냐고요. 결혼하기까지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언니, 진짜 시집 잘 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오빠 같은 남자를 언니가 어디서 만나요? 저 정도 인물이면 반반하지. 능력 있지, 성격 좋지. 진짜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가씨 눈빛에 다 쓰여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당연하죠. 언니보다 오빠가 훨씬 아까운데 이 결혼 환영하겠어요? 난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세연이 두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야? 고작 회사원 나부랭이. 진짜 아깝다. 오빠 정도면 좋다는 여자들 줄 설 텐데.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오빠 봐서 허락해주는 거예요. 언니 아니면 안 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빠한테 잘해요. 아내로서 부족함 없이 내줘하라고요. 그렇게라도 되지 않겠어요? 언니 배경에 우리 오빠만 진짜 업고 다녀야 해요. 말 한 번 정말 싸가지 없게 하죠? 이로써 저는 신우와의 좋은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몇 번이고 속 뒤집어 놓는 말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신우와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좋게 넘기거나 한 귀로 흘려드리려고 해도 나이도 어린 게 자꾸 무시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않고 막 쏘아붙이고 성질 부렸습니다. 신우 꼴 보기 싫어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잠시 고민도 했고요. 남편이 참 좋지만 스트레스 유발하는 신우가 진짜 못 견디게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과 시부모가 저를 어르고 달래며 그냥 무시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저를 막 대할 때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제 편 들어주고 신우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신우 때문에 속 뒤집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나 싶었지만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덕에 참을 수 있었어요. 신우랑 비교도 안 되게 인품이 훌륭하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 진짜 자기 동생 때문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지내야 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말했잖아. 그거 알면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할 거야. 제대로 호구 잡히는 거라고. 호구는 무슨...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안 당하지. 그래도 괜히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게 뻔해. 그냥 나랑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비밀로 하고 넘어가자. 대신에 결혼하면 동생이랑 잘 마주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이미 부모님이랑도 이야기 다 끝냈어. 안 그래도 동생 때문에 자기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계시거든. 어머님, 아버님이 미안해하실 게 뭐 있어. 잘못하고 있는 거 자기 동생인데. 그렇지. 동생이 문제지. 그런데 걔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을 그렇게 만든 게 부모님 잘못이라 생각하시는 듯해. 뭐 나도 잘한 건 없지. 늦둥이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냐오냐 키웠으니까. 늦둥이로 태어난 신우를 시부모님과 남편이 특별히 아끼고 귀여워하며 오냐오냐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버릇없이 크게 되었죠. 꼴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너무 얄밉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나서부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했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될 수 있으면 신우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임신을 하게 됐고 태교 및 건강관리 명목으로 잠시 회사를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소식을 듣고 신우가 찾아와서 또 염장을 질러대더군요. 언니, 임신했다면서요? 아주 봉잡았다 이거네. 어떻게 임신하자마자 바로 일을 쉬어요? 그럼 오빠는 어쩌라고? 혼자서 언니 먹여 살리고 개고생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이렇게 오빠 등골 빼먹을까 봐 반대한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뭔 등골을 빼먹는다고? 지금 노산이라 태아 상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으려고 일 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괜찮으면 다시 복귀할 거고요.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가씨는 이래라 저래라 말고 빠져요.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아가씨가 난리예요? 그리고 새언니가 임신했다는데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손윗 사람인데 예의는 차려야죠. 나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잘 나가던가요. 쥐뿔 아무것도 없이 오빠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무슨 새언니 대접을 바래? 아무튼 난 우리 오빠 고생하는 꼴 못 보니까 애 낳고 바로 복직해요. 놀고 먹을 생각 말고.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챙긴다고 신우한테 과일이랑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서 보낸 모양입니다. 신우는 억지로 심부름하면서 제게 심술 부릴 거 다 부리고 갔고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임신한 거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없었어요. 나이도 5살이나 어린 게 쥐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충고하는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했어요. 시모한테 말해서 우리 집에 오는 일도 없게 하겠다면서 전적으로 저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도 신우가 참 싫었지만 임신한 후에도 제일 피해야 하는 대상 1호였어요. 신우를 만나면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태교에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일 있고 나서 더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라서 건강에 무척이나 힘썼습니다. 그렇게 10달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안정을 취했고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죠. 아이를 낳은 뒤 육아로 정신없는 하루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아이 얼굴 보면 힘든 게 싹 가시듯 너무 좋고 행복하기만 한데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서툴지만 차근차근 초보만 딱지를 떼어가며 열심히 육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우리 신우가 이력서를 넣었다고? 그래. 얼굴이랑 이름 보니까 딱 네 신우던데? 혹시 모르니까 네가 한번 확인해봐. 진짜 맞는지. 핸드폰으로 이력서 보냈어? 세상에. 신우 맞아. 아니 우리 회사에 왜 이력서를 넣은 거지? 왜 넣기는 직장 구하려고 넣은 거겠지. 네 신우 회사 툭하면 그만두고 이리저리 옮기는 메뚜기라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 집에서 육아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의 연락은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신우가 제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번에 또 못 버티고 이직하려나? 아니면 진작 때려치우고 놀고 먹으면서 알아보는 건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시모에게 슬쩍 신우 이야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전 직장 상사와 대판 싸워서 홧김에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그놈의 성질머리에 어쩌면 좋냐고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성질 죽이고 진득하게 다녀야 돈도 모으고 빨리 결혼할 텐데 허구한 날 관두니 어쩌면 좋냐고 걱정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입은 연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너무 좋고 신나서 도무지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얼마 전에 들어온 신우 이력서 기억하지?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전 직장 관두고 취업 준비한다더라? 그래?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 그만뒀대? 하여간 그 성질머리. 상사랑 대판 싸우고 그만뒀대. 막상 성질나서 홧김에 그만두기는 했는데 많이 후회되는 모양이야. 이 바닥 소문 퍼지는 거 한순간이잖아. 찍혀서 여기저기 입에 오르면 본인한테 좋은 거 없지.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는 모양이고.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면 어떨까 싶어. 뭐? 야, 너 잘 생각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우야. 그러니까 채용하겠다는 거야. 내 밑에 두고 실컷 갈구면서 일 가르치려고. 성질머리는 못 됐지만 일머리는 꽤 좋은 편이거든. 지금 실력이면 잡일시키고 부려먹기 딱 좋잖아. 내가 한번 잘 키워볼게. 네가? 너 지금 휴직 간 상태잖아. 아기 100일 지나면 슬슬 복귀할 거야. 그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면서 많이 가르쳐놔줘. 복귀하면 정신없이 갈굴 거니까. 그 성질머리로 너 올 때까지 버티겠냐? 버틸 거야. 또 관두면 취업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 그건 본인도 잘 알 거고. 신우의 이력서를 본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 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싸가지 없는 신우를 아주 박터지게 괴롭힐 수 있는 대박 전인 기회.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사람 무시하고 제 오빠 등골 빨아먹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주 넌덜머리가 났거든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제가 대표인 걸 알아서 좋을 거 없다고 이렇게 비밀에 붙였지만 제 회사 직원이 된다면 또 말이 다르죠. 이 바닥 소문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만약 못 버티고 그만두면 제가 소문 쫙 퍼뜨린다고 협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본인도 잘 아니까 몸살이면서 제 말 잘 들을 거라 생각되더군요. 그러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미리 남편과 시부모님께 말하고 신우를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 회사인 건 제가 복귀할 때까지는 비밀로 한다고 했고요.
다들 신중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 뜻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냐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신우 정신교육 좀 단단히 시켜달라고 부탁까지 하더군요. 저는 전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림 축내기만 할 거예요? 이만큼 놀았으면 슬슬 복직해야죠. 네, 할 거예요. 애 100일만 지나면. 그놈의 100일. 그냥 좀 복직해요. 이런저런 핑계대지만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복직하기 싫어서 수 쓰는 거죠? 애 핑계대면서. 하긴 집에서 애나 보고 놀고 먹으니까 얼마나 편할 거야. 우리 오빠는 죽어라 일하는데. 이래서 내가 이 결혼 반대한 거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불쌍한 우리 오빠만 희생당하네. 애 낳고 진짜 반 좀비처럼 턱 밑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에 기미로 잔뜩 덮인 얼굴로 살아가는데 신우는 가끔 시모랑 찾아와서 제 속을 뒤집어놨습니다. 내가 복직하거나 말거나 그게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툭하면 본인 오빠만 죽어난다면서 제게 하루빨리 복직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아주 시어머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조그만 게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머리 위까지 기어오르는 게 아주 괘씸했어요. 진짜 매를 버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신우에게 말했어요. 복직은 꼭 할 거라고. 대신에 내가 복직하면 신우한테 좋을 거 없을 텐데 괜찮냐고 했죠. 그랬더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복직 꼭 할 거니까. 복직하면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정신교육 제대로 한번 시켜주려고요. 언니가 그럴 그릇은 돼요? 잘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할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가씨는 모르잖아요. 네, 별 관심 없어요. 임신하자마자 쉬었는데 알게 뭐야? 그럼 이번에 보여줄게요. 내가 일하면 어떤 스타일로 밀어붙이는지. 그나저나 아가씨 괜찮겠어요? 복직하면 제일 피볼 사람이 아가씨일 텐데? 그건 또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예요. 내가 왜 피를 봐요? 왜일까요? 난 알 것 같은데. 이 언니가 미쳤나? 왜 이래? 애 낳을 때 머리 다쳤어요? 이상한 헛소리나 뱉어내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아가씨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마치 신우를 노리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곧 제게 먹힐 먹잇감을 보니까 절로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쳐다보는 신우. 저 역시 웃으며 신우를 쳐다봤고 속으로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복직하면 넌 죽었어. 나한테 오만하게 까분 거 철저하게 후회하게 해주마.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고 제 아들의 100일이 다가왔어요. 정말 언제 100일이 오나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복직이라고 디데이까지 그려놓고 말이죠. 빨리 신우를 갈구고 싶은데 이놈의 시간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슬슬 계획대로 복귀하고자 회사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타이밍 좋게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드라마처럼 회사 로비에서 말이에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밖에서 식사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저는 반가운 목소리 톤으로 앞서가는 신우를 불러세웠어요. 아가씨! 밥 먹고 들어오는 길인가 봐요? 요즘 집에 통 안 오던데. 오랜만이네요. 일 그렇게 많다면서요. 뭐야? 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 왔어요. 볼 일은 무슨 볼일? 애는 어쩌고? 진짜 삶이 여유로우시네요?
오빠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팔자 좋게 놀러 다니고. 여기 언니가 놀만한 곳 아니니까 집에나 들어가요. 애를 낳았으면 집에서 잘 키울 것이지 뭐하러 돌아다녀. 툭하면 엄마한테 애나 맡기고 말이야. 오랜만에 본 건데 싸가지 없는 건 여전하네요. 뭐라고요? 볼일 있어서 온 거라고 말했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나 보네. 나 여기 놀러 왔다고 한 적 없어요. 복직 신청하러 온 거지? 복직이요? 아, 회사가 이 건물에 있었어? 짜증나게. 보다시피 나도 이 건물에 있는 회사 다니거든요. 오다 가다 마주치겠네요, 우리. 서로 얼굴 봐서 좋은 거 없는데 기분만 잡치게 생겼잖아. 언니 회사 몇 층이에요? 그건 왜요? 거기 피해서 다니려고요. 서로 마주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분만 잡치지. 능력 있는 세연이 얻었어 봐. 내가 이딴 회사 다니면서 고생할 일이냐고요. 또 내 탓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댈 생각 말고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죠. 나이 먹어 언제까지 애처럼 징징거릴 거예요? 뭐라고요? 이 언니가 진짜... 됐다. 별 가차없는 곳에 화내지 말아야지. 난 8층에 있는 회사 다니니까 언니가 알아서 피해가요. 이렇게 오다 가다 로비에서 만나고 아는 척 일절하지 말고. 창피하거든요? 어머나, 나도 8층인데? 네? 뭐야, 언니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아이씨, 진짜 짜증나게. 이게 뭐야? 하고 많은 회사 중에 하필이면 같은 회사일 게 뭐냐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말에 신우는 경악하며 팔짝 뛰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싫었나 봐요. 누구는 뭐 좋은가. 저 역시 신우가 매우 싫고 괘씸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는 모습이 우습더군요.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아는 척하지 말아요. 언니가 내 새언니고 내가 언니 신우라는 거 회사 사람들이 모르게 행동하라고요. 왜요? 왜긴요? 쪽팔리니까 그렇지. 아줌마인 언니랑 엮여서 좋을 게 뭐 있다고. 나 여기 진짜 어렵게 들어온 거고 마음 단단히 잡았으니까 걸림돌 되는 행동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그건 나도 바라는 바예요. 아가씨가 모르나 본데 내가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가씨야말로 나한테 기대거나 업혀갈 생각 눈꼽만큼도 안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요? 내가 누구한테 기대요? 언니한테? 웃겨 진짜. 언니가 뭐라고 기대? 보아하니 나보다 일 못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각자 도생하자고요. 아는 척 절대 하지 말아요. 진짜 끔찍하니까. 신우는 회사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된다고 제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제가 그렇게나 쪽팔린 모양입니다. 진짜 못되고 싸가지 없죠? 새언니랑 같은 회사 다니면 좋은 거지 그게 뭐 쪽팔릴 일이냐고요. 생각할수록 열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간 저를 무시한 것도 그렇고 지금 하는 꼴도 그렇고 여러모로 제 속을 부글부글 끓게 했어요. 진짜 너는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며 다시금 두 손에 힘을 빡 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신우를 부르더군요. 이제 밥 먹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식당 직원밥 별로라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보니까 선아 씨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길인가 보네? 네, 맞아요, 선배님. 식사 잘하셨어요? 신우는 직장 상사에게 애교까지 부리며 깍듯하게 굴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눈빛과 말투. 정말 소름 끼치게 웃기고 어이없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위아래 훑어보고 있는데 신우 상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의 직장 상사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급하게 90도로 인사했죠.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어머, 대표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편한 차림으로 입고 있어서 대표님인 줄 전혀 몰랐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혹시 복직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김 대표님께서 언뜻 말씀해 주셨거든요. 곧 복직하실 거라고. 응, 맞아. 겸사겸사 복직 신청할 겸 회사 좀 둘러보러 왔어. 그간 자리를 오래 비웠잖아. 신우 상사랑 저랑 둘이서 아는 척하며 대화하니까 그 가운데 서 있던 신우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의식하지 않은 척 언뜻 살펴보니 살짝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선배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분한테 대표님이라고 하시는지. 아, 선아 씨 잘 모르는구나. 이 대표님 휴직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계신 대표님이랑 선아 씨가 아는 김 대표님, 두 분이 공동 대표님이셔. 아, 그리고 이 대표님이 선아 씨 담당 부서 맡으실 거야. 그렇죠, 이 대표님? 네, 맞아요. 공동 대표라고요? 급격히 떨리는 신우의 동공.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회사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뒤따라오던 신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대표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우를 불렀습니다. 신우는 직원들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문을 닫더니 제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따지더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세상에, 언니가 이 회사 대표라니. 이거 가족들 다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 오빠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엄마랑 아빠 나 이렇게 셋한테 비밀로 한 거였어요? 맞네, 맞아. 우리를 모두 속인 거였어. 이번 연도 중 역대급 반전에 소름 돋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태 아가씨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이랑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뭐라고요? 그럼 온 가족이 짜고 날 속였단 말이에요? 그이랑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가씨가 워낙 천방지축의 빈대라서 제가 피곤해질 거라나 뭐라나 내 선에서 잘 끊어낼 자신 있는데 괜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일 뭐하러 만드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가족들이니까 아가씨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날 속여요? 이거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짜고 치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아요? 내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무튼 집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해요. 다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신우는 분이 안 풀리는지 연신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하더니 이러더군요. 이제라도 제가 대표인 걸 알았으니 그간 자신을 속인 거 다 보상하라고 말이죠. 지금 알게 돼서 분하지만 그래도 잘 됐어요. 어쨌거나 언니가 이 회사 대표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고 그만한 힘이 나한테도 부여된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신우가 여기 다니는데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그간 사람 바보 만든 거, 나 무시한 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문제 삼아서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난리칠 수 있다고요.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고통받게 해줘 볼까요?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 도와요. 그래요, 언니도 편하다니까? 우선 김 대표님한테 내가 언니 신우라는 거 말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말할 테니까. 안 그래도 성격이 더 안 맞는 막내 노릇하느라 짜증나 죽을 뻔했는데 잘 됐네. 지금 아까 엘리베이터 같이 탄 직원 있죠? 다부도 나이도 어린데 선배 대접해주기 짜증나요. 나 직급 좀 파격적으로 올려줘요. 대표인 세연이 돕는데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그리고 회사까지 출퇴근한 건 힘든데 차 하나 뽑아주면 안 되나?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한테 차 한 대 뽑아주기도 하던데?
쟤 혼자 저를 등에 업은 줄 알았나 봅니다. 신나서는 주저리 떠들어대는데 가당치도 않았죠. 그래서 실성한 사람처럼 막 웃어댔어요. 뭐야? 왜 웃어요? 아가씨, 아가씨 같으면 안 웃기겠어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진지하게 하니까 당연히 웃기죠. 뭐라고요? 선아야, 너 여기 무슨 놀러 왔니? 뭐, 뭐? 선아? 그래, 선아. 여기 회사잖아. 아직 복귀 전이지만 어쨌거나 이 회사 대표인데 아가씨라고 부를 이유 있나?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막내 직원이니까 편하게 선아라고 부를게. 있잖아. 네가 조금 전에 나한테 한 말 가당치도 않아. 너 뭐 되니? 넌 그저 잡일이나 시키려고 채용한 막내야. 물론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자동차 얼마든지 뽑아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그만한 수익이 나오게끔 만드는 직원한테 해당하는 거야. 네가 뭐라고 돈 들여서 차를 뽑아주니? 너보다 나이 어린 선배인 그 직원 나이만 어렸지 훨씬 능력이 있어. 난 실력 있는 직원들만 뽑거든. 그런데 널 왜 뽑은 줄 알아? 이렇게 대놓고 갈구려고. 너 그동안 나 무시했지. 대표인 줄도 모르고 네 오빠 등골 빼먹는 여자 취급했잖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까부는 거 진짜 우스웠거든.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일할 때는 또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든든한 세연이 생각 말고 앞으로 캄캄한 네 미래나 걱정해.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복직하면 딱 기다려.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까지 일 시키며 부려먹을 거니까.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이 언니 진짜 웃기네.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 쫄 줄 알아? 이깟 회사 더러우면 관두면 그만이지. 그런데 언니는 아니야. 죽을 때까지 나 평생 보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오빠랑 헤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내 얼굴 보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내가 마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무시한 것뿐이야. 너 하나 평생 보고 산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착각하지 마. 그깟 걸로 눈 하나 깜짝 안 해. 결혼해서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한 가지 약속한 게 있거든. 최대한 너랑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 약속 안 지키면 난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 네 오빠 나 많이 사랑하고 있고 우리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는데 가정 파탄 나게 두겠니?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지.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결국 가족들한테 버림받는 건 너야. 하도 오냐오냐 키워서 개망난이로 자란 너란 말이야. 야라니, 어디서 대표한테 버릇없이 굴어? 너 잘리고 싶어? 신우는 저를 보며 부들부들했고 두 주먹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간신히 화를 참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싶으면 제 발로 나가던가. 그래, 그게 좋겠다. 잘리는 것보다 알아서 나가는 게 모양새 좋겠네. 근데 그거 알지? 이 바닥 좁은 거. 내가 소문 안 좋게 되면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있는데 빨리 돈 벌어서 시집 가야지. 언제까지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할래? 네가 여기서 결정해. 제 발로 회사 나가고 빌빌거리며 살지 아니면 내 밑에서 죽어라 일할지. 난 열심히 할 각오 없는 사람 밑에 둘 생각 없어. 신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며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 바닥 소문이 얼마나 지독한지 잘 아는데 그만둘 용기는 안 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 분에 못 이겨 눈물을 보였고 제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재빨리 복직했어요. 혹시라도 신우가 그만두겠다고 찾아오면 얼마든지 사표 수리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만두겠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래서 신우를 제 방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결정 내렸나? 그만둘지 말지. 제 말에 신우는 흠칫하더니 우물쭈물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한껏 풀이 죽은 표정과 목소리. 신우는 아주 공손히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보고 있었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언니, 아니, 대표님. 제가 그동안 버릇없이 까분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나 철이 없어요. 엄마, 아빠, 오빠는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받아주고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새언니로서, 회사 대표님으로서 따뜻하게 모시고 대할게요. 저 여기 아니면 이제 들어갈 회사도 없어요. 언니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관두면 이 바닥에서 저 끝인 거. 그래? 그 말 정말이지? 그럼요. 약속할 수 있어요. 이로써 판세는 완벽하게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디서 제게 함부로 까부나요? 제가 갑이고 본인이 을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신우는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신우는 제 소나기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신우를 쥐잡듯이 잡으며 혹독하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 속 뒤집힌 갑도 있었지만 사실 남편과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랑 시모는 신우가 제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인정사정 없이 호되게 혼내고 가르치며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시댁 식구 중에서 제대로 총대 매고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신우는 제게 까불지도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매일 혼나고 깨지면서 성장 중이에요. 하루 이틀 버티다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껏 욕해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요즘은 신우가 엄청나게 깍듯이 행동합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해서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제 말 한마디면 재빨리 움직입니다. 굼뜨지 않고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몰라요. 남편이랑 시모는 어느 정도 사람 된 것 같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잘 키워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